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무언가 이루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 계실 겁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말 그대로 따라하기만 한다면 단 3분 만에 다시 의욕이 넘치는 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도파민의 반응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도파민 디톡스라고 해서 도파민을 줄여야 하고 피해야 하는 나쁜 것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파민의 반응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파민 반응성이란 우리 뇌가 보상 자극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뜻합니다. 도파민은 줄여야 할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활력을 주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그래서 요즘 많이 언급되는 도파민 디톡스도 도파민을 영영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파민 반응성을 다시 세팅하는 과정으로 봐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분명 하루에 커피 한 잔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로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두 잔, 세 잔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달콤한 과자와 빵까지 곁들여야지 집중력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계속되면 될수록 아무리 큰 자극을 받아도 점점 감흥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도파민 중독이자 도파민 반응성 저하이고 만성적 무기력의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파민의 반응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고 있는 몰입 코치 라이언 도리스의 영상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루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시간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각종 정보나 뉴스와 재미있는 영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심지어 네이버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쉰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순간에 도파민 반응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10분 정도 멍하게 있으면서 아무 자극도 주지 않는 무자극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향수 매장에 가서 처음 보는 향을 맡아봤는데 그 향이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도 또 맡아보고 또 그 옆에 있는 것도 맡아보고 이렇게 신나서 맡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진짜 머리만 아프고 두통 때문에 그날 고생했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도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 향도 아무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머리만 아픈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이걸 직접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뭐 잘 알잖아요. 근데 막상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저도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큰 마음 먹고 지난주부터 쉬는 시간마다 멍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훨씬 활기찬 느낌이 들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꽤 강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사이의 순간을 비워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1990년 강남역 사거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다들 어떻게 저렇게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버스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 탈 때 그 몇 초도 못 참고 바로 폰을 켜잖아요. 근데 그 짧은 사이의 순간을 비워두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랑 좀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비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도파민의 반응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멀티태스킹을 멈추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근데 멀티태스킹에도 도파민이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꽤 흥미로워서 제가 직접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올해 2025년 1월에 저널 오브 뉴클리어 메디슨 저널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실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의대 연구진이 펫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도파민이 얼마나 방출되는지를 측정한 최초의 연구를 진행한 건데요. 실험의 참가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숫자를 보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하는 과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중간부터는 그 숫자가 홀수작수가 아니라 5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하는 과제가 섞여서 나오는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즉 과제 전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치 멀티태스킹과 유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결과 과제를 전환할 때 전전두엽의 VMPFC라는 부위에서 도파민이 실제로 분비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 사람일수록 그 과제 전환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했다는 점인데요. 즉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멀티태스킹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를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연료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일하거나 공부하면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한다거나 심지어 컴퓨터 작업을 할 때에도 여러 탭을 동시에 열어서 탭을 막 바꾸고 하는 것들이 모두 멀티태스킹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뇌는 도파민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태스킹을 줄이는 것이 도파민의 반응성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문제가 도파민이 아니라 도파민의 반응성에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도파민 시스템은 원래 새로운 자극, 노력의 어떤 결과, 성취감 같은 보상의 예측 오차에 따라 반응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스트레스와 자극이 과도한 환경에서는 우리 뇌가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반응성을 낮춰서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극에는 좀 덜 반응하도록 적응해버리는 건데요. 하지만 그게 과도하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성취를 느끼지 못하는 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이 3가지 방법은 도파민 반응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루틴이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